남편의 옷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순간 배신당한 아내의 차갑고 냉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은 한지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안 60대 중반의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한 손으로 커튼 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이 놓여 있었어요. 정갈한 한식부터 남편 최상훈이 좋아하는 와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죠. 여보, 지금 출발해? 한지영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최상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마 늦을 거야. 오늘 당신 생일인데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잖아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최상우는 고개를 들어 거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힐끗 바라보더니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라 빠질 수가 없네. 다음에 먹자.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한지영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무색하게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던 한지영은 슬며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최근 몇 달 사이 최상우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대화는 짧아졌고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지영은 문득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고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뤄왔죠. 지역 자원봉사단 리더로서 활동하며 남편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해 내조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지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최상우는 그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어요.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등을 돌리고 누웠고 지영이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기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한지영은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허했어요. 와인잔을 들어 혼자 건배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그날 밤 최상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지영은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어둠 속에서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무언가 다른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상훈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튿날 아침 한지영은 빨래통에 있는 최상훈의 셔츠를 확인했습니다. 셔츠 카라에는 희미하게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셔츠를 다시 빨래통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지영은 남편의 로펌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 하자는 명목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낯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세련된 정장 차림, 30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한지영을 보자 밝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상훈 변호사님 부인이신가요? 저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을 맡게 된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한지영은 미소로 답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자에게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세련되고 너무 의도적으로 친근했어요. 더욱이 최상훈이 커뮤니티 리모델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한지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때 최상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지영을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왔구나. 미안, 오늘 점심은 어려울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 갑자기 잡혔어. 한지영은 남편의 표정에서 거짓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수경이 서로 교환하는 눈빛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하죠. 한지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이 만남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펌을 나온 한지영은 길 건너 카페에 앉아 이수경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해외 유명 디자인 스쿨 졸업, 여러 유명 건물의 인테리어 담당, 각종 디자인 상 수상 경력까지. 하지만 한지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주 금요일 한지영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고급 만년필 세트를 골랐어요. 최상훈이 평소 수집하던 것이기도 했고 그의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지영은 우연히 백화점 레스토랑 앞에서 최상훈과 이수경을 발견했어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에 몰두해 있었고 이수경은 작은 선물 상자를 최상훈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상훈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안에는 한지영이 막 구입한 것과 똑같은 만년필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딱 이런 걸 원했는데. 최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경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취향을 파악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산 선물을 꼭 쥐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상훈과 이수경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놀랍게도 최상훈은 이수경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친밀한 동작에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쇼핑백을 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오래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설 탐정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형사님, 한지영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박 형사는 한지영에게 첫 조사 결과를 전달했어요. 최상우는 거의 매일 밤 이수경과 만나고 있었고 둘이 함께 고급 호텔에 출입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상훈이 이수경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건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수경이라는 여자가 정말 누구인지 파악하고 싶어요. 박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최상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추천한 이수경 디자이너가 대학 초빙 교수로 채용됐어.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한지영은 담담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해요. 그런데 이수경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전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잖아요. 최상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어. 정말 뛰어난 인재야. 해외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프로젝트에 딱 맞는 사람이야. 한지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은 이수경이 일하는 디자인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잠시 후 이수경이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너 바로 그 카페로 들어왔어요. 한지영은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경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이수경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 한지영님, 정말 반갑습니다. 혼자세요? 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이수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여자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한지영은 이수경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완벽한 화장, 고급스러운 옷차림, 세련된 매너.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어딘가 불안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훈 씨가 이수경 씨 덕분에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더군요. 고마워요. 한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죠? 제 남편은 언제나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특히 젊고 유능한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죠. 한지영의 말에는 살짝 비꼬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이수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정말 멘토 같은 존재예요. 제게 많은 조언과 기회를 주셨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지영은 이수경이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고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지영이 오래전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였어요. 최상훈에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는 너무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쁜 목걸이네요. 한지영이 말했어요. 이수경은 목걸이를 만지며 은근슬쩍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특별한 분에게 선물 받은 거예요. 제 취향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한지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수경은 마치 승리자처럼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만남 이후 한지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박 형사에게 이수경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한편 최상훈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고 한지영에게는 점점 더 냉담해졌어요. 특히 둘째 아들 민준의 30번째 생일 파티 날 최상훈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디 계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온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민준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요즘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한지영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요즘 정치 준비하느라 바쁘신가 봐.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한지영은 우연히 SNS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지인이 올린 사진 속에는 최상훈과 이수경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들의 생일 파티가 있던 그 시간에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던 그녀는 갑자기 폭발하듯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까이 있던 꽃병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최상훈이 귀가했을 때 한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두웠고 오직 한 줄기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최상훈이 물었어요. 한지영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상훈과 이수경의 식사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최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더니 이런 일이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최상훈은 당황했지만 곧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건 업무 미팅이었어. 이수경 씨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업무 미팅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 다음에 민준이에게 좋은 선물로 보상할게. 한지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나는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상훈은 피로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피곤해. 그는 침실로 향했고 한지영은 그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지영은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경 씨가 주장하는 해외 유학 경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해 보니 그런 이름의 졸업생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지영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다른 경력은요? 대부분 확인이 어렵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박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그녀에게는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3년 전 다른 유부남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적이 있지만 합의로 마무리됐더군요. 한지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어요. 증거 자료를 모두 보내주세요. 며칠 후 한지영은 이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허위 학력, 위조된 자격증, 과거 사기 경력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최상훈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상훈 씨, 얘기 좀 해요. 한지영이 최상훈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상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한지영은 조사 자료들이 담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수경에 대한 진실이에요. 읽어보세요. 최상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어보더니 점점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조사한 거지?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사기꾼이에요. 당신의 명성과 지위를 이용하려는 거죠. 예상과 달리 최상훈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사생활을 감시하고 이수경을 사찰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한지영은 당황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넌 아무것도 몰라. 최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수경은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나에게 보여준 진심만은 진짜였어. 한지영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녀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나 이수경을 사랑해. 그동안 너와의 관계는 그저 의무감 때문에 유지해온 거야.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한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이런 잔인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상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곧 정치에 발을 들이는 시점이라 스캔들은 피하고 싶어. 스캔들? 한지영이 INCREDULOUSLY 리스판디드. 나와의 결혼 생활이 그냥 스캔들이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최상훈은 대답 대신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한지영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영과 최상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어요. 최상훈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영은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 요즘 상훈 씨 방송에서 자주 보이던데 차기 국회의원 출마 준비 잘 돼가나 봐?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다른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훈 씨랑 젊은 여자 함께 있는 거 봤어. 비서인가? 한지영의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마 이수경 씨 아닐까요? 커뮤니티 프로젝트 담당 디자이너예요. 아, 맞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그 사람. 둘이 참 잘 어울리더라. 상훈 씨가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준다면서 그 말에 한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집어 한 잔, 두 잔 연속으로 들이켰어요.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남편이 바람 피워요. 그 이수경이랑.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지영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남편의 변심, 이수경의 정체, 자신의 고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장 오랜 친구인 미경이 한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창피했어요.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는데 내가 남편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지 마. 행동해야 해. 그날 밤 한지영은 친구들의 격려와 조언에 힘을 얻어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교육부, 언론사, 그리고 최상훈의 정치인 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과 같은 뉴스가 터졌어요. 주요 일간지에 허위 학력 여교수와 유명 인권 변호사의 불륜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수경의 허위 이력과 과거 사기 전과 그리고 최상훈과의 불륜 관계가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더불어 최상훈이 이수경을 위해 불법적인 청탁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날 최상훈은 한지영에게 격분하여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내 명예를 이렇게 망치다니. 한지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명예를 망친 거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최상훈은 법조계에서 징계를 받았고 준비 중이던 국회의원 출마는 취소되었습니다. 이수경은 대학에서 해임되었고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 와중에 이수경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녀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한 남성들, 그녀의 사기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언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수경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고 결국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한 달 후 한지영은 집 거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들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큰딸 수아가 한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일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엄마 결정 존중해요. 아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요. 막내 윤서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한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동안 혼자 감내했던 고통이 아이들의 지지로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상훈이 몇 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피폐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내 짐 좀 가지러 왔어. 최상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조용히 그의 짐이 담긴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함께 건넸습니다.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최상훈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상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사랑이었어. 이수경을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그녀는 날 특별하게 만들어줬어. 한지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 욕망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젊은 여자에게 현혹됐을 뿐이죠. 그래도 우리 30년을 함께 했잖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아? 후회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는 없어요. 최상훈은 고개를 떨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수경이 날 완전히 속였어. 그녀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어. 한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군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최상훈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디서 지내지?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한지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최상훈이 떠난 후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 후 이수경은 언론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그녀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사과였고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훈 변호사님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수경은 곧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저와 최 변호사님의 관계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진심까지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수경은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상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고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한지영은 집 근처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책을 좋아하던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카페는 곧 동네 중년 여성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이혼, 재혼, 인생의 재출발을 주제로 한 책 모임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에게 조언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한지영이 책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한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지영이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소박했어요. 들어와도 될까? 최상훈이 조심스럽게 여지 있는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한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최상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늑하고 좋은 곳이네. 내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한지영은 말없이 커피를 내려 그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최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서 도와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보여. 넌 항상 강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최상훈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나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한지영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죠. 최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해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지. 상처는 이미 아물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최상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수경이 감옥에서 나왔다더라. 또 다른 사기를 치려다 도주했다는 소식도 들렸어. 한지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미안해. 최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은 그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하지만 용서가 복귀를 의미하진 않아요. 최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문구네. 최상훈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토예요. 이제 깨달았거든요. 정의는 때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요. 최상훈은 마지막으로 한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지영아. 고마워요. 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최상훈이 카페를 나간 후 한지영은 창가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평온함만이 가득했어요. 한지영은 카페에 불을 끄기 전
액자 속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인생에도 드디어 정의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북카페 두 번째 봄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한지영은 이혼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도 시작했어요. 그녀의 경험은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랍니다. 한지영은 모임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죠. 한편 최상우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수경은 결국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의 합의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한지영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큰딸 수아는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롤모델이에요. 수아는 종종 한지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지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북카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한지영은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단골 손님,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였어요. 카페는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지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새 출발을 멋지게 해내다니. 오랜 친구 미경이 말했어요.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파티가 한창일 때 한지영은 잠시 카페 뒤뜰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한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상처 입고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니.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막내딸 윤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지영은 딸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니 참 감사한 일이지? 윤서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두 모녀는 팔짱을 끼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축하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한지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 두 번째 봄. 카페 한켠에 놓인 액자 속 문구가 촛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정의는 꽃보다 느리지만 반드시 피어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은 두 번째 봄에 더 아름답게 핀다. 한지영의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었어요. 3년 후
한지영의 북카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책도 출간한 작가가 되었어요. 상처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상훈이 지방 소도시의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명예와 성공에 눈이 멀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껐어요. 어쩌면 최상훈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평온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지만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카페는 그녀의 열정이자 위안이 되었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한지영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지영은 자신의 책 사인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죠. 한지영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흐릿한 기억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 한지영의 두 번째 봄은 이제 한창 피어나고 있었고 그 꽃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